자, 다시 돌아왔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또 해볼 겁니다. 우리 첫 단원처럼 마찬가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기본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허근 나왔을 때 성질 이용하는 것들 통해서, 그리고 연립방식이죠. 거기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쭉 같이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더텅은 앞에 쉬운 문제는 안 할 거고요. 요건 안 해도 되고요. 알죠? 요거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같이 문제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중요 문제들을 좀 뽑아서 좀 수업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너네는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에 한 3분의 2단원 그 정도 나가야지 좀 끝나는 거라서 아마 그 정도를 조금 나갈 생각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보자.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라는 거다. 다시 기억하죠?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 0이 되는 근 하나는 무조건 찾아줘야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겠다. 따라서 우리 요거 허근이 알파 베타 구하래. 자, 일단은 누가 봐도 1을 넣은 게 뭐다? 0이날 통해서 근 하나를 찾고, 당연히 조리제법을 통해서 근을 찾아도 되고 인수정리를 찾아도 되고, 그래서 요 정도는 쉬우니까 인수정리로 곧바로 찾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해당하는 x제곱에 여기가 플러스 3이라 해당하는 플러스 3x라 만나서 더하기 x려면 플러스 2x가 되면은 딱 저렇게 x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허근은 여기서의 두 근이 허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 되므로 우리는 저 값은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3 더하기 2 플러스 1로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 관한 얘기고요. 당연히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거나 0이 되는 근을 찾고 조리제법 또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해 보면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요.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크게 중간에 어려운 게 없더라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48번. 그 다음 유형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제 48번 유형인데,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인수분해나 이런 거를 잘 못하고 실수하는 경향이 많아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자, x에 대한 요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라, 감마라 그랬을 때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더하기 감마 4제곱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왼쪽은 전부 다 곱하기로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오른쪽도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서 곱하기로 표현해 볼 거야. 당연히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건데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얘가 뭘로 묶여? x에 4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남는 거를 쓰게 되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랬더니 얘가 또 얼마 집어넣으면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얼마 넣으면 0이야?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한 번 더 x 더하기 1로 묶어서 얘가 x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1에다가 여기 플러스 x가 돼야 되니까 그냥 더하기 1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x제곱 더하기를 자신있게 약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x 더하기를 약분을 해요. 그러면 1 더하기 x 4제곱은 x 4제곱이야. 그럼 x 4제곱을 지워요. 그러면 1은 0이다가 나와.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 태호야.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뭘 잘못한 걸까요? 동규, 뭘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약분이라는 기본 개념은 걔가 0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약분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방정식은 0이 되는 해를 찾는 건데 얘가 0인지 아닌지도 보장 안 받아서 이거 약분해버리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 방정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이 되더라도 넘겨서 묶어서 0 되는 근을 찾는 행동이지 절대 그거 약분하면 난리 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나 좌변과 우변 똑같은 거 너네는 너무 지우고 싶어 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들 이렇게 끄떡끄떡대고 막상 맨날 똑같아. 이거 방정식 풀라 그러면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이렇게 지우고 x는 1 답 하나 쓴다고. 태호 맞아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아니야? x제곱은 x다. x 약분 하나라고 x는 맞아 아니야? 아니죠. 당연히 얘는 넘겨서 0되는 x로 묶어서 근 두 개를 찾는 행동인데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똑같아 약분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답이 없다고. 알았죠? 정말로 방정식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라고. 이것만 주의하면 돼 시험 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시험에 꼭 틀린 사람 생길 거야. 근이 모자르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넘겨서 묶어줘야 되는 거고 넘기면 착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공통으로 똑같은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로 묶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 x 4제곱 더하기 1 빼기 x 4제곱은 0이라고 써서 착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따라서 만족하는 근은 3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허근을 포함을 해서. 따라서 x제곱은 얼마 되는 근과 마이너스 1 되는 근과 x는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된 근이 3개가 돼서 따라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세근이 알파, 베타 요렇게가 돼서 알파 4제곱 당연히 얼마야? 알파 4제곱은 i 4제곱 1이 되는 거고 베타 4제곱도 얼마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합은 3이다라고 구하는 거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약분하면 안 되고요. 이게 또 고1과 고2가 다른 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허근을 얘기를 해. 근데 고2부터는 실근밖에 얘기를 안 해. 따라서 고2 때는 x제곱 더하기 1은 실근이 아니니까 약분을 하는 게 맞아.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허근도 나오기 때문에 얘를 약분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을 좀 해볼 거냐면 넘겨서 5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52번을 해보자. 자, 52번이고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될 조건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종류라 그랬죠.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중근 하나에 실근이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나오기도 한다. 기억해요? 다들? 그래서 일단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허근 3개짜리 없어요. 무조건 실근 하나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라는 것을 어떻게 풀겠니? 일단은 얘가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생각. 해당하는 요 A 때문에 좀 걸리겠지만 A를 없애는 1을 딱 집어넣게 된다면 얘가 뭐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조리제법으로 해도 되고 인수정리해도 되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해주면 되겠다. 혹시나 인수정리가 자신 있는 학생들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적어주시고 뒤에는 플러스 a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가 ax인데 만나서 플러스 4x가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x를 적어도 되고 혹시나 이거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조리제법으로 식을 찾아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근이 실근이 두 개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아, 얘가 무슨 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그래서 얘가 중근, 실근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실근 1이 여기에 근이 된다면 1이 중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이 1일 조건 두 개를 생각하는 거다. 따라서 첫 번째는 판별식. 그래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는 a를 구하거나 또는 여기에 근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여기에 근. 따라서 1 빼기 4 플러스 a가 0이 돼야겠다. 따라서 여기서 a는 4가 되겠고 여기서 a는 얼마냐면 3이 돼서 한 번 더 혹시나 이게 불안하면 확인해 보세요. a에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아 x 빼기 2의 제곱에 이거니까 중근 하나 이렇게 하니까 실근 두 개구나. a에다가 3을 딱 집어넣어보면 x 빼기 1, x 빼기 3이니까 1 중근 3이니까 실근 두 개구나. 따라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7이 된다라고 구해주면 된다. 따라서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어. 서로 다른 세 실근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여기에 근이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그거에 공통을 써야 되고 얘가 실근만 하나 가질 조건은 얘가 무슨 근 가질 조건? 허근 가질 조건으로 구하자. 따라서 이렇게 항상 3차 방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야. 절대로 이게 0이 되는 근 하나가 없는 꼴은 없어. 무조건 하나 인수분해 나머지야. 알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안 보여도 어떻게든 뭘 집어넣어서 찾아줘야 돼. 0 되는 거를. 알겠죠? 그거는 꼭 찾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또 56번으로 조금 해볼게. 56번 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56번은 이제 3차 방정식에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죠. 우리 3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 3개를 알아야죠. 세근의 합, 둘둘둘의 합, 세근의 곱. 그래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일 때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둘둘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갑시다. 자, 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그때 요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하라. 다들 알겠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은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로 세근을 구해서 세제곱해서 더하거나 또는 곱셈 공식. 우리 내가 늘 시키는 태우 요거는 자 태우야 가자. 고1 끝날 때까지 안 까먹어야지. 자 뭐죠? 그리고 뭐 붙죠? 마이너스 붙죠? 자 뭐 하죠? 마지막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죠. 항상 요놈 보라 그랬죠? 요놈과 요놈이 만나는 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생기니까 그 세 개 생기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결국에 우리는 요놈 그리고 요놈 그리고 요놈 그리고 요놈을 중간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요놈의 제곱에서 요거 3개 뺀다. 따라서 우리는 근과계수 관계에서 그 3개만 알면 저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색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전개해야겠죠?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나? 아씨 되네. 자, 무슨 얘기야? 이거 아주 쉬운 문제네 또. 자, 넘어가면 여기가 1 빼기 x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1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또 뭘로 묶여? x 빼기 1로 묶으면 저기는 전개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저거 x 빼기 1로 묶었으니까 여기 빼기 1이 된다라고 구해서 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원래 이용해도 되지만 얘는 봤더니 근하나 얼마라? 1과 나머지 두 근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서 베타 더하기 감마와 얘가 1 그리고 베타 더하기 감마 베타 곱하기 감마가 마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당연히 낫겠죠? 당연히 이걸 몰랐으면 얘를 진짜로 전개해서 해당하는 3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세근의 하, 둘둘둘의 하, 곱을 이용해서 요 공식을 통해서 원래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근이 되는 걸 하나를 아니까 우린 저기서 누구만 정리해주면 되냐면 뒤쪽에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만 정리를 해서 쟤는 1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은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베타 감마의 베타 플러스 감마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에다가 더하기 얘 세제곱은 세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에다가 해당한 요게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1 그래서 21 더하기 2니까 23이 되겠다라고 답을 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수분해를 못 찾았으면 진짜로 생으로 전개해서 아까 했던 우리 태우가 얘기했던 3차식 다들 알아요 공식?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도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다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허근 가지고 구하기라는 거죠.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일 때 저놈들을 구하라. 우리는 저 종류는 딱 두 문제 유형이 나오죠. x세제곱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x세제곱이 마이너스 한 허근을 오메가,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된다. 쟤는 우리가 저걸 가지고 두 가지 알아야죠.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랑 쟤를 넘겨서 인수분해 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다라고 나온다. 근데 너네가 또 주의해야 될 건 뭐야? 거꾸로 그거 꼭 알아야 된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고 나오면 얘를 가지고 오메가 값을 a 더하기 bi로서 구하기보다는 요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인 거니까 얘를 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요게 나오겠다고 꼭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때 혹시나 이거 나왔다고 또 이 오메가 구하지 말고 유성 이걸로 가야 된다. 알죠? 이거 Z로 나와도 알죠? 니네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말리신 분들 있잖아. 같은 얘기잖아. 맞죠? 얘를 가지고 Z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넘어가야 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구해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저기서 뭘 바꿀 수가 있냐면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3개까지만 구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죠. 결국에는 3개만 구하면 나머지는 반복이 되는 거야. 얘가 알겠지만 오메가 6제곱이 1 나오는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나온 조합은 6개마다 반복인 거고 오메가 세제곱 1짜리는 3개마다 반복이니까 얘는 3개씩 끊어서 풀 거고 얘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6개마다 끊어야 돼. 알았죠? 그것만 차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가 30제곱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10을 하면 될 거니까 우리는 요것만 잘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 차수를 조금 내려줄 거고 당연히 차수는 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차수를 내려주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다. 따라서 요 놈을 여기는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적어놓고 1차니까 냅두고 여기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그냥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요 놈만 잘 계산하면 되겠다. 요 놈을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은 요 놈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날려나? 곱해서 계산하자. 오메가 더하기 1도 바꾸자.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그래서 여기만 계산하면 딱 되겠죠. 여기를 계산하면 두 개를 통분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여기 1에다가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오메가가 되고
그런데 1 플러스 오메가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결국엔 요게 약분이 돼서 얘가 1이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3개까지 끊었더니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겠고, 당연히 이것이 몇 번 반복하는 거니까 10번 반복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때리면 되겠다? 10을 때려서 답을 우리가 15다라고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다들 뭐 잘하죠. 이렇게 오메가에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간단히 하시오는 이번 시험에도 하나는 나오니까 꼭 잘 할 수가 있어야겠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가 4차 방식 가보자. 4차 방정식. 하랑이 4차 방정식 근의 종류의 개수 기억하나? 근이 뭐뭐뭐 있는지? 4차 방정식 근의 개수? 종류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나? 기억이 안 나요? 자, 4차 방정식 당연히 서로 다른 4개의 근이 될 때가 있겠고요. 서로 다른 4근. 맞아요? 그 다음은 또 뭐 있어? 서로 다른 두근 하나에 중근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죠? 중근만 2개일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근이 2개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실근 2개에 허근 2개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근 하나에 허근 2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만 4개가 있겠다. 그래서 4차 방정식에서 일단은 근의 종류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당연히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떠오른다고. 그래서 원래는 너네가 미적분 원을 선행한 친구들은 얘기했죠. 4차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근이 이렇게 돼서 4개 갖는 개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해당하는 요게 요렇게 그리면 근 2개랑 중근 하나 그린 그림도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렇게 중근만 2개가 되는 그림도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 실근 2개, 허근 2개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중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얘가 아예 안 만나서 허근만 4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너네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다, 원래는. 알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은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다 인수분해 하나씩 되면 근이 4개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얘가 2차 방정식 근 2개가 각각 나오면 2차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얘가 실근 2개냐 그리고 중근이냐 허근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뭔지 아냐? 그래서 그림은 당연히 아직 안 배우는 파트니까. 그래서 원래 좀 선행을 나가고 하면 훨씬 더 간단하긴 한데.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란다.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죠. 4차 방정식 인수분해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게 안 된다면 0되는 근 찾아서 조리제법 토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구해주자. 누가 봐도 얼마 집어넣으면 0이니? 라고 봤더니 1 넣으면 0인가요? 그렇죠. 1 넣으면 0이니까. 너네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인수정리 4차식도. 나는 혹시나 틀릴까봐 4차식 번호는 그냥 조리제법 하죠. 그래서 1, 여기가 1, 여기가 마사 1, 여기가 1, 여기가 6, 여기가 6은 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한 번 0이 되는 게 보이니? 혹시 0 되는 거 얼마나 0 되는지? 역시 다들 천재들이야. 자, 얼마나 0이야 또? 마이너스 1명이야? 좋아. 그래서 마일 내면 1, 마이너스 5, 여기가 5, 여기가 6, 마6은 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1, 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2와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x 빼기 1, 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2, x 빼기 3이 돼서 해당하는 근들은 작은 근부터 마일, 1, 2, 3이 된다. 따라서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1, 가장 큰 근이 3이 돼서 2개를 빼게 되면 답은 4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4차 방정식을 근을 구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75번으로 갈 거예요. 다들 넘어가고 싶겠지만 숙제만 늘어나요. 자, 75번 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 4차 방정식에 근거하는 것 중에 대표형이죠. 75번. 알지만 모의고사는 다들 한번 쳐봤죠? 모의고사는 2점, 3점, 4점 있어요. 다들 봤어요? 2점짜리가 몇 개였어요? 시험 볼 때 3개였죠? 다들 기억해요? 3점은? 3점이 14개 맞아요? 4점이 13개. 그래서 총 100점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고3 때 수능에서 보통 요즘 1등 컷은 공통범위로서 1컷이 84 정도가 나와요. 84점. 그러니까 4점짜리 4개 틀리는 것 정도가 요즘 1등급 컷이다. 전국 4%.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전국 4%가. 중요한 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현역들끼리 보는 거야. 알겠지만 지금 전체 수험생이 몇 명이냐면 50만 명이야. 현역이 몇만 명이죠? 35만이 채 안 돼요. 재수생이 1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위에 15만 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 등수가 15만 등이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15만 등이 밀리면 시작 스타트가 4등급이에요, 얘들아. 당연히 재수생들은 너네보다 1년 공부 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2년 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3년 더 한 사람도 있잖아. 걔네랑 나중에 수능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정시가 어려워. 고2 때, 선생님, 고2 때까지만 모의고사 1등급인데요? 소용이 없다니까. 왜? 내 위로 15만 등이 일단 올라가. 그럼 내 등수가 15만 등이 밀려. 당연히 그 중에는 뭐 애매한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5만 등 이상 밀려요. 그럼 이미 끝인 거야. 4%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나이 때나 똑같아요. 일단은 수시 준비 잘 하고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신에 따라서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정시는. 정시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정도를 같이 가려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잖아요.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포인트인데 평소에 공부할 때도 선생님 이런 거 어려우니까 제끼죠? 이런 거 안 하죠? 몸에 알게. 근데 수능이 어떻게 풀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해보려고 해야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야 돼. 어려운 것들을. 근데 나는 아무튼 수능형 문제는 되게 쉽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점점. 왜냐면 너무 패턴화가 됐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만 더 어려운 거 좀 고민하고 보다 보면 다 똑같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자, 75번도 해보자. 자, 4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허근을, 얘가 4.5씩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라는 거다.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돼. 그런데 4차 방정식이 실근 3개, 허근 하나가 있나?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허근을 가져도 허근 2개에 실근 2개 또는 실근이 중근에 허근 2개가 있지 허근 하나에 나머지 근은 없어요. 알겠죠? 이제 그런 생각도 일단 가져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봤더니 이거 어떻게 구할래요? 봤더니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데요? 치환해야겠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kx만 치환해도 되고 또는 얘를 통틀어서 치환해도 되고 당연히 통틀어 좀 더 치환하는 게 조금은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 뒷부분은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결국엔 전개하면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3은 0이 돼서 얘가 3과 1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t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연립방정식은 결국에는 해당하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가 마3이 되는 거와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근에 따라서 적의 실근과 모두 허근과 줄 조건을 풀란 얘기다. 그럼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이 돼서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려면 한쪽이 허근, 한쪽이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럼 누구 쪽이 실근이고 누가 허근인지를 혹시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알겠어? 어느 쪽이 실근이고 허근인지? 성인아 어떻게? 누가 실근인지 알겠어? 알아야지 얘들아.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모르면 선생님 이거 크다고 이거 작다 써보고 이거 작다 쓰고 크다 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한 번은 낭비가 될 거 아니야. 잘못 찍으면은. 그러면 얘가 당연히 별게 아니라 얘를 완전 제곱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완전 제곱을 x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에 더하기 5 마이너스 얘가 4분의 k 제곱이고 얘는 당연히 똑같은 형태에서 3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니까 같은 축에 대하여 당연히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모양이 똑같아. 여기 숫자가 작으니까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실근 갖고 누가 허근을 가지는 것밖에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되겠고 당연히 x축이 이렇게 되면은 허근만 있는 거니까 안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어느 쪽에서 요 아래쪽이 무슨 근을 가지고 실근 가지고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 가질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겠다 해야지. 그래서 이쪽이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0보다 거나 같다. 너 맞죠? 그리고 이쪽이 무슨 근 같다? 허근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 아무 생각 선생님 하나 써보고 틀리면 넘기죠. 그러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둘 다 쓸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얘는 0보다 작다를 쓰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k제곱이 20보다 작다라 얘는 k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k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k는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 순서를 판별식까지 쓰면은 대부분 바꿔 쓰지 않겠지. 또는 그냥 대충 자연수가 되니까 뭐 작다 크다 썼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갖고 써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k는 얼마? 4. 그래서 k 제곱 16이니까 그렇게 구해주는 게 중요하다. 25분 남았나?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또 저기 80번 문제인데 80번 문제는 한번 직접 먼저 한번 좀 해볼게요. 80번 문제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는 자연수 k를 구할 건데 특징은 뭐냐면 x제곱을 치환하는 문제죠. 즉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그냥 t에 대한 이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t라는 근이 만약에 음수근이 나온다면 얘가 음수면 x제곱이 음수가 되는 x는 실수가 아니죠. 실근이. 그거는 허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x가 모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 t가 전부 다 무슨 근이 돼야 돼? 양수근이 돼야겠다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얘 근이 무슨 근을 가질 조건? 양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원래 조건을 써야죠. 자,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원래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얼마야? 9니까. 양수니까 괜찮고. 두근의 곱은 뭐가 돼야죠? 두근의 곱은 0보다
같다죠, 여기도. 왜요? 이 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근 하나가 0이 된다라는 거야. 즉 t가 0이 된다라는 거야. t가 0이 되더라도 x는 0이라는 실근을 갖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는이다 붙는다라고 해줘야겠다.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 전개해주면 당연히 요게 플러스 40이니까 121 그리고 요렇게 4K가 돼서 K는 4분의 125보다는 작거나 같고 1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얘가 30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K는 얼마부터? 10부터 어디까지? 30까지가 될 거고 개수는 빼고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1개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니 태호야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치환을 하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맞췄어? 는 안 들어갔어? 뭐라고? 는 그래.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 는이 확인해보자. 10인 거 한번 확인해보자. 거기다 1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t 곱하기 t마 9니까 t는 0 또는 9니까 0 될 때 0이고 9 되면 뿔마 3이니까 되겠지. 아 맞구나 라고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는이 들어가는 거. 따라서 이런 개수는 그 마지막에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답이 하나씩 차이 나니까 꼭 한 번 더 생각해봐. 는 한 번 넣어볼까? 알았죠?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생각만 해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84번이네요. 연립방정식 가볼게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 아마 유형서에도 여러 가지 막 종류가 있었어요. 간단한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와 있는 연립방식도 있고 막 2차랑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봤는데 좀 잘 모르면 유형서 책 보면은 거기 모든 유형이 있으니까 보면서 또 같이 활용해서 풀어보세요. 책은. 아, 우리 그런데 파일 올려놨나? 유형서 그냥 PDF 파일? 안 올렸나? 그거는 올려둘게요. 혹시나 해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복습하실 분들은 그걸로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올려둘게요. 자, 그래서 84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A, B 저거를 구하라. 여기 1차식, 요거 2차식 포함하는 거 어떻게? Y자리의 요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2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1은 0이 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되니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Y도 그냥 1이 되는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돼서 마일 더하기 3으로 그냥 답을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연립방정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1차와 2차 꼴은 1차로 정리가 된 식을 밑에다가 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그놈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x, y 개수를 결정하는 거다. 그런 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전부 다 뭐 비슷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는 똑같이 없었어요. 좋아. 나머지도 다 일단은 없었는데 100번 가볼까? 100번? 아, 100번도 아니다. 똑같은 거구나. 2차가 없네. 1차, 2차밖에 없네. 없네. 1차, 2차밖에 없구나. 1차, 2차는 다 똑같아요. 1차식을 2차식에 넣어서 2차식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또 넘어가서 106번으로 가자. 여기 있구나. 2차, 2차가. 그래서 넘어가서 106번. 넘어가서 2차, 2차로 가보자. 자, 106번. 2차 꼴 나왔죠? 요게 여기 있었구나, 따로. 자, 2차와 2차 꼴의 근구하기죠. 일단은 요놈 x제곱 더 y제곱 40 요놈이죠. 요놈을 잘 보라 그랬죠. 아래쪽이 결국에는 저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y가 0이 여기가 뭐가 가능하겠다. 항상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항상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혹시나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이 나온다면 위의 식과 적절하게 연립을 통해서 한쪽을 인수분해되게 꼴로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어. 혹시 기억나나? 우리 유형 중에서 여기가 인수분 안 되는 꼴은 얘를 연립을 해서 인수분해되게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인수분해가 되겠고 당연히 2와 2에 yy 11이죠? 11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2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제 y는 2x라고 구해서 그러면 앞에 풀었던 거 똑같은 이유요. 얘를 위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40이니까 5x제곱은 40이니까 x제곱은 8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x는 플러스 2루트 2거나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 해당하는 y라는 값은 여기다가 2배를 한 4루트 2거나 마이너스 4루트 2가 될 거다. 하지만 두 개의 곱은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둘 다 16이 나오니까 16이라고 구하자. 따라서 2차 꼴은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 가보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맞죠? 거의 다 한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자, 그 다음에가 112번 활용 문제들이죠. 뭐 활용 문제들은 글 또는 그림을 보고 주어진 식을 찾거나 또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문제를 그림을 보고 풀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반지름 길이가 r, 높이가 h인 원기둥 모양 용기에서 이 용기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부피를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용기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니까 파이 r 제곱의 h로서 r과 h 구하라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1차식과 2차식 연결되니까 r은이라고 정리해서 집어넣어서 얘를 연립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r은 8-2h 2차식에다 집어넣어서 제곱을 때리자. 제곱 때리면 64 마이너스 32h에 더하기 4h제곱 마이너스 2h제곱은 8이 될 거고요. 당연히 2h제곱 마이너스 32h 더하기 56은 0이 돼서 h제곱 마이너스 16h 더하기 28은 0이 될 거고 14와 2의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h는 일단 두 개는 나온다. 그런데 h가 둘 다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2와 14 중에서 h가 2일 때는 r이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4가 나오지만 14를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인데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요 값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r은 4, h는 2가 되겠죠. 따라서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2니까 32파이예요 라고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활용 문제고요. 활용은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당하는 글 또는 그림만 보고 식을 세워서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것들은 좀 직접 해봐야 돼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하나만 해봤다. 자, 그 다음에 118번이구나. 118번이라 그래서 일명 부정방정식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보자. 자, 나중에 되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랬죠. 뭐냐면 저렇게 1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명 요거를 부정방정식으로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서 두 개의 곱은 정수가 돼서 정수 찾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을 뭘로 묶어라? x로 묶어라. 그러면 y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기는 y 빼기 1이지만 여기를 요 y 더하기를 무작정 써줘라. 그러면 저게 빼기를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가 그러면 y 더하기를 묶어서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넘어가서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요 1차식은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뒤에 거도 요 모양으로 억지로 묶어주는 거야. 만약에 여기 앞에 숫자가 붙어 있더라도 쟤를 숫자를 3으로 묶은 다음에 억지로 y 더하기를 쓴 다음에 해당하는 없었던 거 생긴 거를 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2 되는 거. 그러면 얘가 정수니까 더하기도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2가 되는 조합을 써서 2와 1과 그리고 1과 2와 당연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조합들의 xy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이제 xy들을 쭉 써보면은 얘는 당연히 1, 얘는 0, 얘가 0, 얘가 1, 얘가 마3, 얘가 마2, 얘가 마2, 얘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래서 점 4개가 찍힐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점 4개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좌표평면상의 1,0 그리고 0,1 그리고 마3이니까 마3 마이너스 2 여기가 있겠고 그리고 마이 마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요 4개의 점을 연결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이면 가장 좋을 것 같으니 한번 확인을 살짝 해주면 요놈의 좌표가 1,0인 거고 요놈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 마3이 되는 거고 요놈의 좌표가 마3, 마이너스 2 얘가 0,1인데 얘가 직사각형이 확인하려면 해당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3, 얘가 3이니까 얘가 1인 거고 얘는 요 기울기는 얘가 지금 마일, 얘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수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의 당연히 길이는 얼마가 됐니?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얼마가 되겠죠? 3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한번 119번 한번 해볼까? 119번. 자, 근각계수 관계로 푸는 거였죠? 자, 두근의 합 얼마죠? m 더하기 5죠? 두근의 곱은 얼마죠? 마임 마이너스 3죠. 알파 베타는 정수죠. 누구를 없애라? m을 없애야죠.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4가 되겠고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아까처럼 얘를 알파로 묶어서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베타 더하기 1 써주고 마이너스 1은 4 그래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5가 되겠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곱해서 또 5가 되는 조합이니까 얘가 5, 1, 1, 5, 마5, 마1, 마1,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구할 거는 m을 구할 거니까 두근의 합이니까 지금 여기 모양 똑같으니까 이거나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실제로는 요것들 하나씩만 구해줘서 해당하는 알파는 4, 베타는 0, 또 알파는 마이너스 6,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3이 된다 라고 해서 구했던 문제고 다 기억나? 안 나?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너네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분명히 다 했잖아. 질문 그때 이거 나올 때마다 했구만. 맞아. 제발 좀 이제 까먹지 말고 요거 정수 나오면 근과 계수에서 m 없애서 우리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